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파워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파워블로그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니 여러 가지 블로그 이야기들이 올라와요. 근데 보다 답답해서 이제 내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제 블로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 유튜브 이름이 나무처럼 TV고요. 블로그는 그냥 나무처럼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 한지 11년 정도 됐고요. 네이버 파워블로그입니다. 누적 방문자 수는 8,7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 11년 하고도 1개월이 됐는데요. 약 4,000일 정도 됩니다. 4,000일 정도 되는데 하루 평균 한 2만 명의 방문자가 있은 셈이죠. 그러니까 하루 최대 방문자 수는 100만 명까지 기록해 본 적이 있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저도 10명, 20명 이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강의만 약 200회 이상을 했고요. 네이버에서 지금은 사라진 제도입니다만 예전에 파워블로그 제도가 있을 때 4년 연속해서 자필문학 에세이 분야 파워블로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그 수많은 썰들이 그 유튜브에도 있고 블로그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들으셔도 블로그 방문자 수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블로그가 아직도 미래가 있나, 다들 유튜브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성이 있는 분야냐, 가능성이 있는 SNS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블로그는 죽지 않습니다. 쭉 갈 거예요. 왜냐면 저마다 속성이 달라요.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뭐 다 속성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만의 컨텐츠로 난 유튜브로 승부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유튜브를 토대로 제2의 잡을 창출하겠다, 제2의 직업을 갖겠다, 특히 나는 강의를 해보겠다, 또는 나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매출을 좀 더 끌어올려 보고 싶다, 뭐 등등 또 다른 이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블로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만이 가지는 이제 속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앞으로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오랫동안 남고 검색을 통해서 몇 년이 지나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특히 그 검색 기능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반드시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시작할 때 과연 이게 내가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데요. 용기 없이는 뭐든지 시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뭘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시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시고요. 그 블로그를 나중에 때려 없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해보셔야 감이 오시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크게 3가지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 진짜 특급 비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블로그는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데요. 결국은 블로그를 잘하고 못하고의 싸움은 제목 싸움이에요. 제목 싸움. 그러니까 제목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내 블로그는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이 제목을 짓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는 남들이 찾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을 적어야겠죠. 그걸 놓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되 남들이 원하는 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지 않는 글들은 그냥 나만의 일기장으로 머무를 확률이 커요. 근데 일기장으로 남아버리면 사람들은 이제 점점 흥미를 잃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정보도 얻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내 블로그를 꾸준히 사랑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목에서 사실 따져야 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 얘기해도 사실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몇 시간이 아니라 1박 2일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6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 6화 원칙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제목에는 그럼 이 6화 원칙 중에 무엇이 등장해야 되나? 이게 문제인 거죠. 제목에서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는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이버 그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라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죠. 근데 이제 그건 이슈를 다룰 경우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는 이슈를 다루는 게 아니라 내 사업에 도움이 되거나 내 취미로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여행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누가는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어디서 또는 무엇을이 되는데요. 어디서라는 장소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장소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활용하시는 거고요. 장소가 유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맛집을 하는데 우리 맛집이 아직 유명하지 않아요.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러면 이 어디서든 넣으면 도움이 안 되겠죠. 예, 유명한 집이라면 넣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도 과감히 빼주는 거예요. 그 장소가 무엇이 됐든 간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무엇을이죠. 무엇을. 그러니까 여행이면 여행, 예, 뭐 요리면 요리, 예, 이런 무엇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또 바뀝니다. 반대로 언제, 왜, 어떻게 이 부분들은 제목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언제는. 예를 들어 지금 3월이 막 시작됐는데요. 며칠 전에 2월 달에 가면 좋은 서울 전시 뭐 이렇게 쓰셨다면 2월이 지난 이후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거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고 시기적인 부분들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제목에는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와 무엇을 얼마나 적절히 잘 섞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릉 가볼 만한 곳, 뭐 정동진 바다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되면 강릉 가볼 만한 곳 자체는 강릉 여행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이 되는 거고요. 정동진 앞바다에 다녀왔어요 라고 하면 정동진은 어디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과 어디서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제목 싸움 외에도 네이버는 점점 이 알고리즘이 발달하고 로직이라는 게 생기고 해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C랭크도 있고 뭐 다이아도 있고 결국에는 내 블로그를 점수 쌓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 점수를 쌓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과 모르는 분들이 나중에 이 블로그 방문자 수나 블로그의 어떤 활동성 이런 것들을 천지차이로 나누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검색하는 내가 존재하고요. 그다음 포스팅하는 내가 존재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모바일, 휴대폰을 가지고 하든 PC로 하든 뭔가를 막 검색하죠. 내가 찾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바로 휴대폰을 꺼내들고 난 뭘 검색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렇게 검색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포스팅하는 순간에는 이걸 싹 완전히 깡그리 잃어버리는 거죠. 있는 거예요. 있고 오히려 포스팅할 때는 전혀 다른 내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검색하는 그것들이 내 포스팅에 담겨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렇게 뭐 맛집을 찾는다. 아니면 무슨 뭐 이번에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바꾸러 가겠다. 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헤어스타일 뭐 어디 미장원 가격, 요즘 뭐 남자 머리 가격, 또는 맛집이면 이 집 메뉴 가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 뭐 이런 돈 이런 거에 관심이 제일 많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정보 중에서도 돈의 문제예요. 비용. 내가 이거 얼마를 들여야 이걸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인데 포스팅할 때는 그런 얘기를 쑥 다 빼는 거죠. 왠지 그런 거 쓰면 이상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제목과 같이 말씀드리면 자꾸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시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설악산에 단풍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렇다면 이걸 쓸 때는 강원도 가볼 만한 곳, 뭐 설악산 단풍여행 다녀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그나마 검색도 들어오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시고 아주 시적으로 뭐 낙엽을 밟으며, 예? 아니면 길 위에서 이렇게 쓰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낙엽을 밟으며 이런 단어로는 검색하지 않아요. 길 위에서 절대 검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써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쓰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좀 어색하다. 이게 막 너무 검색처럼 제목을 쓰는 게 어색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KBS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얼마 전 은퇴했지만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를 봐도 손석희 앵커도 밑에 그 뉴스 자막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키워드와 검색어가 고스란히 다 들어가고요. 문장형으로 돼 있어요. 손석희가 뉴스를 하는데 그 밑에 한 번이라도 길이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데는 힌트를 얻지 말고 여러분들은 도대체 내 검색창에서 무엇을 검색하나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속에 굉장히 많은 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세 번째 힌트를 또 하나 드리자면 댓글 싸움이야. 댓글 싸움. 내가 이게 잘 되고 나서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초반에 시작할 때는 내 블로그에 누군가가 자꾸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오고 내 블로그에 누군가 댓글을 자꾸 남겨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오늘 너무너무 맛있는 사과를 판매하려고 해요. 여러분 좀 많이 사주세요 라고 했는데 댓글이 아무도 없어. 근데 난 이걸 보고 누군가는 사고 싶어. 사겠어요? 댓글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사기꾼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돈을 뭔 수로 보내요. 근데 여기에 댓글이 10개도 있고 20개도 있고 그러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댓글을 도대체 나는 왜 댓글이 안 달리나? 다른 사람들 글을 가서 보니 저 인간은 되게 거지같이 썼는데도 댓글이 많아. 내가 글을 훨씬 더 잘 쓰고 사진도 훨씬 더 잘 찍었는데 난 댓글이 없어. 이거 도대체 뭔 좋아요? 단순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서 댓글을 써야 이 사람도 나한테 와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품앗이 하는데요. 품앗이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아요?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내가 이 친구한테 먼저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야 커피도 한잔 하자 하고 이래야 친해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네가 언제까지 연락하나 두고 보자 이러다 보면 아무도 못 사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블로그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댓글을 써주셔야 해요. 댓글이 처음에 어쩌면 포스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은 쓰셔야 해요. 댓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요령이 필요하겠죠. 두 가지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는 진짜 파워블로거들 있잖아요. 방문자 수 엄청 많고 특히 댓글 되게 많이 달리는 사람들. 여기에는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오지 않을지언정. 이거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비슷하게 느끼는데요.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좋고 나쁘건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가서 정성스러운 댓글 쓰고 내용 있는 댓글을 쓰면 거기에서 댓글 쓰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꾸 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 누군가 궁금해하고요. 그러면서 와서 댓글도 쓱 쓰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파워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는 알람 맞춰놓고요. 알람을 딱 맞춰놓고 무조건 첫 번째나 두 번째 가서 댓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셔야 돼요. 그게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전략은 진짜 댓글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 사람 외롭겠구나 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또 댓글을 쓰시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20군데 이상은 가셔야 그 중에 10명은 나한테 돌아와요. 그런데 이게 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이쪽 20군데, 내일은 여기 20군데, 모레는 이쪽 20군데. 왜 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쪽 20명도 안 오고 저쪽 20명, 이쪽 20명 다 아무도 안 와요. 그게 아니라 내가 20명을 딱 정했으면 20명만 패는 거예요. 20명만 매일매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댓글이 또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블로그는 내가 포스팅을 올리고 나서요. 1시간 안에 모든 게 결정나요.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내 이 블로그 포스팅의 위치와 검색 위치와 내 오늘 블로그의 방향이 1시간 안에 결정이 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1시간 안에는 블로그의 속성상, 네이버 블로그의 속성상 검색이 되지 않아요. 내 이웃만 올 수 있거든요. 내 이웃 색을 보고 올 수 있어요. 1시간이 지나야 검색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100명이 왔다. 그럼 오늘 1000명이 오시는 거예요. 200명이 왔다? 그럼 2000명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명과 200명이 그럼 도대체 나한테 1시간 안에 왜 오냔 말이죠. 왜? 왜 올까요? 바로 맞습니다. 그거는 나도 누군가에게 늘 1시간 안에 가셔야 하는 거예요. 나도. 나는 시간 나면 갈래요 해서 누가 포스팅했는데 하루 지나고 가고 아니면 밤 12시에 가고 한 10시간 지나고 가고 이러면
그 상대방도 맨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해요. 아, 얘 뭐 얘들 뭐 그냥 늦게 오는 애네. 그럼 나도 뭐 아무 때나 시간 나면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시간 안에 절대 안 오는 거죠. 그럼 나도 기왕에 아까 덧글 쓰러 가실 거면 1시간 안에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1시간 안에. 그래야 남들도 1시간 안에 와요. 그래서 내가 이 1시간 안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느냐가 내 블로그의 향배를 결정지어요. 이게 유튜브하고는 달라요. 유튜브는 막 나중에 역주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는 막 추천해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요. 네이버는 뭐 추천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어요. 어쩌다 한번 가물에 콩나듯이 네이버 메인에 띄워줄 수는 있지만 이건 너무 무슨 속성도 없고요. 예, 이걸 기대하다가는 예,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덧글을 꼭 쓰셔라. 예, 덧글을 쓰시는데 제가 높아심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디 다니면서 공감만 열심히 찍는 분 계시잖아요. 이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예? 공감은 그냥 덧글의 세트예요, 세트. 예, 덧글을 반드시 쓰셔야 하고요. 예, 덧글을 쓰실 때는 꼭 칭찬을 하셔라. 예, 반드시 칭찬을 하셔라. 그래서 사람이 기분 좋은 말을 해줘라. 예, 그래야 사람들은 몰려온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3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예, 제목이 예, 네이버 블로그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제목 싸움이다. 두 번째는 검색하는 내 모습과 포스팅하는 내 모습을 일치시켜라. 예, 이 2가지가 따로 놀면 안 된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덧글을 정말 열심히 쓰셔서 내 포스팅을 1시간 안에 승부 볼 수 있도록 해라.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제가 오늘 블로그 관련한 영상을 처음 올릴 건데요. 이 영상에 대해서 만약에 반응이 좋으시면 제가 이제 200회 이상 했던 그 강의의 꿀팁들을 하나 내보낼 생각이에요. 예, 이 영상이 1000뷰가 넘어서는 순간 제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